아주 골치 아픈 생선이거든요. 싸다고 해서 이런 걸 마냥 추천하는 경우도 있던데 너나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싶네. 그럼 본인들은 2만% 확률로 안 먹을 겁니다. 에휴, 인생 참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멧돼지 동생 커플과 함께 전북 부안의 고사포 해변으로 캠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야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부안 상설시장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뭔가 더 살 게 있을지 뭐 맛있는 게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기다려, 같이 가! 여긴 이름처럼 상설 운영하는 시장으로 장날은 따로 없다고 해요. 옛날엔 수산물 특화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종합시장으로 과일, 야채 등 각종 농산물부터 생활 잡화류까지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역시 지금도 메인은 풍부한 수산물들이죠. 그럼 부안의 특산물들은 뭔지, 지금 제철을 맞은 건 뭔지 하나씩 소개드릴게요. 지금 부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이게 유명하죠. 다름 아닌 숭어입니다. 정확히는 눈이 노란 가숭어요. 그리고 이곳 부안에선 한방눈 내리는 겨울철 이맘때 나는 가숭어를 설숭어라 부르며 즐겨 먹어왔어요. 설숭어라니 정말 낭만 넘치는 네이밍이네요. 시장 곳곳에 이 설숭어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들도 많이 있답니다. 설숭어 앉았던 자리는 뻘도 달다는 이 동네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뻘은 아주 씁니다. 이런 거짓부렁. 원래 얘네들은 지금이 제철인 생선이죠. 살에 기름이 올라 정말 맛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겨울철 가장 대표적인 가성비 횟감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맛과 식감을 두루 갖춘 생선 찾기 어렵거든요. 또 다른 지역과 달리 부안에서 본 가숭어들은 모두 자연산이었는데요. 자연산 가숭어의 문제가 간혹 살에서 나는 뻘냄새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얘네들의 식성 때문이죠. 가숭어나 숭어는 바닥층에 뻘에 있는 유기물들을 걸러서 먹고 삽니다. 간혹 기수역에서 보면 주둥이로 쉬지 않고 바닥을 훑으며 먹뱃을 반복하고 있죠. 먹방 유튜버 잘하겠네. 이런 습성 탓에 특유의 뻘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평소엔 그냥 양식을 드시라고 추천하곤 하는데 다행히도 한겨울엔 살에서 이런 뻘냄새가 나는 경우가 드문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놓은 회를 저렴하게 팔기도 하지만 가격이 착한 생선인 이왕이면 화로를 사서 회를 떠달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곳곳에서 이런 포장회들을 놓고 팔고 있네요. 특히 방어가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늘 말하다시피 미리 떠놓은 회는 웬만해선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살아있는 걸 구입하세요. 여기 있는 동글동글한 건 흔히 서해안 골뱅이로 통하는 큰 구스루렁입니다. 같은 골뱅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동해안의 그것과는 사실 아주 거리가 먼 녀석인데요. 값은 저렴하지만 잘못 삶으면 엄청나게 질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 덕에 요게 요긴하게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골뱅이 통조림입니다. 골뱅이 통조림 중 좀 저렴하게 유통되는 제품들은 이게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진짜 동해안 골뱅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집에서 드실 때는 압력솥을 이용해서 찌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엔 작은 보거들도 보입니다. 흔히 쫄복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메리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보거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보거는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중에도 독성 유무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으니 절대로 함부로 손질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많이 보이는 제철 생선이라면 단연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꼼치예요. 보통은 물맥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생선이죠. 이날 시장 곳곳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겨울이면 시원한 물메기탕 재료로 인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매니아들과 애주가들이 겨울이면 빼놓지 않고 찾아먹는 음식이죠. 특유의 콧물 같은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는 크게 갈리지만 이게 또 맛을 들이면 호롤 마시는 재미에 매년 찾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옛날엔 물컹물컹하고 기분 나쁜 생선이라 하여 잡으면 버려지는 천덕꾸러기였다는 설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귀한 몸이 되었으니 인생 아니 어생역전이 따로 없네요. 어쨌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도 해요. 언젠가는 이례적으로 이런 화로 한 마리 가격이 5만원이 넘은 적도 있다고 하니 사람이나 물고기나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도 오래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지금은 12만 딸이 학고 아재 유튜버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에휴, 인생 참 좆대꾸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창거리용 생선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라도 지역답게 역시 병어와 갈치, 홍어가 가장 많고요. 홍어회와 홍어 무침을 파는 집들도 빠질 수 없죠. 여기서 팔고 있는 건 국산 홍어고요. 홍어의 별미 부위라는 애도 보입니다. 여러가지 말린 생선들도 많이 보이네요. 군산을 필두로 이 일대에서 즐겨 먹는 명물인 박대도 있고요. 박대와 서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다큐멘터리가 될까봐 엄두가 안 나고 있네요. 얘네는 구분도 어렵고 명칭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서 아주 골치 아픈 생선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자박자박하게 졸여도 맛있고 기름 두르고 바삭하게 구워 먹어도 맛있답니다. 참조기도 곳곳에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부안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건 옆에 보이는 말린 갈치, 풀치입니다. 이쪽 지역에선 새끼 갈치가 아니라 말린 갈치를 풀치라고 부르죠.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이 꼭 풀잎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확실히 겨울이라고 맛있는 놈들이 많네요. 겨울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나는 대부분의 수산물들이 맛이 좋은 시기죠. 봄에 산란하는 것들이 많아서 산란철을 앞두고 겨울에 살을 찌우거든요. 또 낮은 수온도 한몫합니다. 추위에 견디려면 아무래도 몸에 지방을 축적해야 하니까요. 살이 찌고 지방이 쌓이니 당연히 맛이 좋겠죠. 해서 이맘땐 생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있더라도 딱히 구매에 실패하는 일은 드뭅니다. 한낱 저렴한 자보인 이런 것들도 맛이 좋으니 요건 풀망둥입니다. 흔히 망둥이라 부르죠. 겨울엔 회로 드셔도 맛이 괜찮아요. 살도 제법 나오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주의해야 할 건 있더라고요. 이건 돌가자미라는 생선입니다. 얘네들은 산란기가 좀 빠르거든요. 잘 보면 지금도 알을 가득 뺀 게 많습니다. 얼핏 봐도 몸 한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죠. 이런 상태의 생선들은 횟감으로선 메리트가 꽝입니다. 영양분이 알에 집중되면 살에 기름기가 빠지고 퍽퍽해지거든요. 평소엔 식감 좋고 맛있는 횟감이지만 알을 가득 뺀 시기는 피하라는 겁니다. 간혹 값이 싸다고 해서 이런 걸 마냥 추천하는 경우도 있던데 너나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싶네요. 물론 본인들은 2만% 확률로 안 먹을 겁니다. 또 겨울 제철 수산물을 얘기할 때 굴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부안지역 수산시장에선 다소 특이한 생김새의 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동그란 게 얼핏 가리비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건 각굴이란 이름의 우리가 흔히 먹는 굴과 조금 다른 종입니다. 이렇게 손질해서 파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굴은 얼마씩 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다른 지역에선 보기 어렵고 부안 쪽에 많이 보이는 좀 특이한 굴입니다. 갈색빛 또는 색깔부터 어딘가 벌써 좀 범상치 않죠. 이게 생김새만큼이나 맛도 범상치 않은 굴인데 요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추운 날씨에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입이 심심해졌습니다. 간단한 요깃거리로 뭐가 좋을까 두리번대던 중 김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이 며칠 전이 동지였는데 팥죽 한 그릇 못 먹었었네요. 동생 말로는 부안이 팥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먹어봐야죠. 뜨끈뜨끈한 팥갈국수 나왔습니다. 팥국물이 묽은 편인데 맛은 무척 진합니다. 아주 구수해요. 팥 본연의 단맛도 진하게 올라와서 프레쉬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비싼 국산 팥이 진하게 들어간 국수가 8,000원이라니 매니저가 시킨 바지락 칼국수도 뺏어 먹어봤어요. 저는 요것도 꽤나 괜찮았네요. 게다가 시장통 음식점답게 인심이 가득해서 양도 꽤나 많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들이켜니 추운 날씨에 꽁꽁한 몸이 녹아내리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장 구경으로 돌아와서 서해안답게 아직도 갑오징어들이 많이 보였고요. 조개류도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겨울은 생선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회류들도 맛이 좋은 시기죠. 지금부터 봄까지 속살이 통통하게 들어찹니다. 구경하는 사이 멧돼지 동생이 뭔가를 사고 있네요. 육수용 백합이 좀 필요하답니다. 조개의 여왕이라는 백합도 부안의 특산물 중 하나죠. 그러고 보면 참 특산물이 많은 지역 같아요. 백합, 갯꿀, 풀치, 물메기, 설숭어, 젓갈, 팥, 뽕... 뽕나무 열매 오디도 유명하죠. 그리고 회로 먹을 낙지도 조금 구입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보이는 낙지들 사이즈가 딱 회로 먹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낙지는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다른 건 아시죠? 크고 굵은 낙지는 볶음이나 탕으로 먹긴 좋지만 회로 먹긴 질기기 때문에 탕탕이용은 이렇게 다리가 가늘고 작은 게 좋습니다. 낙지 진짜 야들야들하겠다. 일단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구입했어요. 장도 다 받겠다. 이제 그럼 야영장으로 출발. 하기 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갔습니다. 바로 빠라바밤 호떡.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만난 호떡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호떡을 안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게 거의 뭐 학계의 정설이네요.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미션 성공! 자리로 옮겨 고사포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먹자 타임. 에피타이저로 시장에서 사온 낙지부터 맛봤습니다. 이거 고소하이 야들야들하이 쳐죽이네. 역시 회로 먹을 땐 작은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지 대가리는 된장찌개에 투척해줬어요. 이어서 다음 음식은 토종닭 백숙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사온 꽤 큰 씨알의 닭이었는데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삶았네요. 닭육수에 감자도 삶아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는 구수하게 닭죽을 끓였습니다. 백숙의 녹두도 최고의 궁합이죠. 멧돼지 동생 음식 솜씨도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건 얼마 전 닥터셰프 임상준 원장님 형수님께서 선물해주신 스파클링 와인, 장삐에르라는 호주 와인인데 그야말로 가성비 괴물입니다. 데일리 와인으로도 최고일 듯. 형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메인인 고기입니다. 이건 한우 업진살. 한쪽에선 낙지와 굴 들어간 된장찌개가 끓고 있고 한쪽에선 쇠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지방도 과하지 않고 육질도 쫄깃합니다. 거기에 육향까지 무척 진해서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여지껏 먹은 업진살은 하나같이 느끼했는데 왜 업진살은 동물보호가들도 살살 녹는다고 하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 동생은 정육업에 종사 중인데 정말 관련 지식이 방대한 친구입니다. 기회가 되면 생선이 아닌 고기에 대해 배워볼까 해요. 낙지에 굴 들어간 된장찌개도 칼칼하고 맛있었네요. 이건 잠시 후 밥을 말아 술밥이 되었습니다. 밥 짓고 긁어낸 누룽지도 구수하게 끓여 먹고 한참을 신나게 먹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네요. 지나가던 고양이 일이 먹을 것 좀 내놓으랍니다. 결국 고기 한 점 얻어먹고선 흡족한 표정으로 세상 쿨하게 떠났다는. 아까 시장에서 조금 사온 백합은 마무리 안주인 어묵탕의 육수 재료가 됐네요. 그 와중에 또 고래사 어묵. 정말 음식의 진심이랍니다. 마지막은 딸기 케이크로 달달하게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동생 커플과 함께 부안상설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네요.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